안녕하세요. 도훈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12운성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12운성의 절지에 대해서 이제 12개 12운성 중에 첫 번째로 강의를 드렸어요. 어, 첫 번째로 강의를 이제 뭐 장생지부터 할 것이냐, 뭐 이제 가장 힘이 뭐 왕성한 뭐 제왕지부터 할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이 12운성법을 절대법 또는 포태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왜냐면 12운성의 어떤 이 의미나 이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이 절하고 태, 그러니까 끊어졌다 이어지는 어떤 이 윤회와 같은 어떤 이런 것들을 12운성 이걸 이제 가장 대표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해서 포태법 또는 절대법. 이 포라는 게 세포라든가 어떤 근원, 그쵸? 그다음에 어떤 포자 하는 이 가장 근원적인 거를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잉태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을 이제 12운성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이제 절과 태, 그래서 절대법 또는 포태법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절제부터 했고,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12운성의 이제 태지. 오늘은 12운성의 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12운성의 태라고도 하고요. 뒤에다 이제 지자를 붙여서 이렇게 태지라고도 하는데, 뭐 한자로 쓰면 뭐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근데 저도 뭐 한자를 뭐 그닥 잘 쓰지를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한자 익히느냐고 뭐 이 태자 뭐 모른다고 12운성 태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하니까 일단은 그냥 태지다, 태다. 12운성은 이 생로병사, 그러니까 사람,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명이 있는 만물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 태어나서 성장을 해서 가장 왕성한 시기를 지나고 그리고 이제 쇠퇴해서 완전히 이제 죽어서 묘지에 들어가서 완전히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잉태가 돼서 다시 점점 길러진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서 하는 이런 반복되는 어떤 삶을 산다. 그게 사람한테 인간한테 적용을 해서 12운성 생로병사를 풀어냈는데 우리가 뭐 태지나 절지 나중에 배울 뭐 관대지나 걸록지도 마찬가지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그 시대쯤, 그러니까 그때의 그 시절쯤의 심리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형세나 모양, 기운의 세기, 강약을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12운성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앞전 같은 이제 절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은 아니죠. 이미 죽어서 사묘 묘에 들어가서 절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되는 아무것도 없는 그 무극의 상태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태지는 말 그대로 이 태지라는 게 잉태, 그쵸? 뭐 우리가 태교, 태아에 쓰이는 겁니다. 이 태지는 아이벨 태다. 그래서 우리가 12운성의 태지의 모습이나 어떤 여러 가지 모양이나 기운의 세기를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보려면 이 시기에 아이를 딱 뵀을 때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2운성의 태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지는 이 전 단계가 뭐였죠? 절지였죠, 절지. 절, 태, 양, 요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세행인데, 그래서 완전히 끊어지는 절처봉생, 절처봉생의 단계에서 다시 이제 어떤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착상이 돼서 어떤 생명으로 막 잉태된 그런 시점을 우리가 이제 이 태지의 어떤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무형은 아니다. 그쵸? 유형도 아니에요. 뭔가 있긴 있는데 뭔지 딱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시점을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고, 이 태는 이 봉생을 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절지에서, 그쵸? 절지에서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생하는 것을 만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절조봉생이라고 하는데, 이 봉생이 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이 태지는요, 태지는 우리가 이제 임신이 딱 되는 착상, 뭐 수정이 된 상태에서 사람으로 치면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이제 태아가 10달 동안 크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어느 시점까지냐?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개월 수준 정도까지는 태지의 상태다. 그러니까 12주 정도. 자, 왜냐면 이 아이가 이제 이 잉태가 돼서 한 12주까지는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잘못하게 되면 유산이라든가 낙태가 돼서 이제 아이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태지의 어떤 이 시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그냥 한 이제 딱 그 시점, 아이를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남녀가 사랑을 해서 그 만나는 시점에서 아이가 생기는 시점에서부터 약 대략 한 12주, 3개월 정도까지를 태지의 상태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고, 그러면 3개월에서 이제 출산 전까지, 요 전까지가 우리가 이제 양의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어머니의 뱃속 자궁에서 이제 무럭무럭 커가는 어떤 그런 상태를 우리가 양지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12운성의 태지의 특성은 어떤 게 있느냐? 12운성은 일단은 우리가 좀 그래프를 한번 또 그려보자고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 그래프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셨을 건데, 어떤 이 기운의 운세, 그쵸? 강약, 왕세를 요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여기가 생, 왕, 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절지는 여기 끝에가 절지라고 했고요. 그러면 태지는 여기 절지에서 이제 가장 바닥을 친 상태에서 생명을 잉태하는 시기. 그래서 생, 욕, 대, 록, 왕세, 병, 사며, 절태, 양에서 다시 이제 생으로 하는 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 기운이 뭐 세다 약하다는 기본적으로 양간이든 음간이든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왕성하고 센 시기가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 시기가 일단은 그렇죠? 로광세가 가장 전성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생, 목욕, 관대 시기가 이게 이제 성장기, 병사묘가 전성기를 지난 쇠퇴기, 요 절태양이 이제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 끊어지고 다시 이제 태어날 준비라는 어떤 준비기이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요 기간은 요 위에 나타난 요 기준선 선을 기준으로 그걸 양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요 아래쪽을
음적인 활동의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 사주에 로광세를 비롯한 뭐 목욕, 관대, 병지까지 병지는 약간의 그 양과 음이 약간 중첩된 시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탁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음양이 탁 바뀌진 않으니까 태극처럼. 그래서 요 병지가 활동적이기도 하지만 이제 약간의 쇠퇴기, 그쵸? 좀 정신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여기를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다,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 어떤 활동적 인 어떤 그런 모습의 시기라고 보면 그러니까 삼요절 때 요 시기는 이제 능동 수동적, 그쵸? 그다음에 소극적이고 정신적으로 활동하는 시기가 좀 강화되는 시기입니다.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사주에 내가 사묘절태가 좀 많다 그러면 조금 막 활동적이고 나대고 막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이기보다는 좀 정신적으로나 수동적인 어떤 모습이다, 예술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저는 록도 있고요, 사도 있고 묘도 있고 태도 있다. 그러면 그것은 궁성적으로 보면 됩니다. 궁성적.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연월일시가 있다. 그러면 이거 사, 묘, 록, 관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궁성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초년에는 철이 일찍 들었다, 사지다. 그리고 청년기에는 내가 잘 드러내지 못하고 어떤 것에 매진해서 정말 조금 드러나지 못하는 시기를 거치다가 중년에는 비로소 이제 걸록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노년에 또한 그 힘이 빠지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힘을 받아서 청년기, 청소년기처럼 열심히 노년기에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요거 일간을 중심으로 여기 이제 연월일시를 보는 게 우리가 봉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2운성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보는 방법은 이제 봉법이 일간을 중심으로 연월일시를 이제 보는 거를 봉법이라고 했습니다. 만날 봉해서 이렇게 이제 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이 태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막 이제 잉태를 한 상태니까 막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도 없고요. 막 모험을 즐기는 것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태지의 어떤 심리적인 특성을 좀 이제 보자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태는 12신살의 제살과 같이 이제 세트로 움직입니다. 제가 아직 12신살 강의를 하지를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좀 예습하는 차원에서 이 태지하고 제살하고 같이 비슷한 어떤 심리적인 행동적인 패턴이나 요소를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미리 얘기를 하면 이 태지는 그다음에 이제 제살을 또 우리가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수옥살. 말 그대로 이 감옥에 갇힌 포로, 죄수, 이 어떤 그런 심리 상태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가 있다는 것은 이 제살과 같이 어떤 모습이라서 어떤 심리적인 특성이 있냐면 일단은 포로가 감옥에 갇혀서 있다는 것은요 어떤 상태죠? 되게 좀 급박한 상태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하는 어떤 생사가 걸린 시기다. 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그 정자랑 남자랑 만나서 잉태가 됐는데 조금 관리를 잘못하고 그렇게 되면 조심하지 않으면요 유산이 되거나 진짜 잘못될 수가 있는 어떤 시기이기 때문에 이 생사가 걸려 있다. 상당히
절제절명의 순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태지가 있으면 또 그런 심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눈치가 백단이 돼야 됩니다. 그쵸? 남 살고 죽는 거에 관심을 둘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두뇌가 총명, 똑똑하다. 그렇잖아요. 이 포로가 내가 풀려나느냐, 처형을 당하느냐, 눈치를 잘 봐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두뇌가 엄청 빨리 돌아간다. 그래서 어떤 약간 특징이 있냐면, 순수하고 어떤 그런 모습도 있지만, 상당히 계산적이고요, 이기적인, 극단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모습을 띌 수도 있는 게 이 태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제살과 연관을 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예습 차원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12운성은 절대양 생욕대 록왕세 병사묘,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가잖아요. 12신살은 겁살, 제살, 천살, 지살, 년살, 겁재천 진연월, 망장반, 역, 육, 화. 그래서 겁살, 제살, 천살, 지살, 년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요 위에 쪽이 12운성이고요. 요 아래쪽이 12신살인데, 요거 이제 12운성 강의를 다 마치고 나면 12신살을 또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 조금 예습 차원에서 이 절태양 생육대 록왕세 병사묘가 겁재 천진연월 망장반 영육화에서 요렇게 매칭이 또 됩니다. 뭐 태지는 아까 얘기했던 제살, 양지는 천살, 생, 용년, 대월, 록망, 왕장, 세반, 병역, 사육, 묘화, 이렇게 매칭이 된다. 그걸 여러분들 참고로 조금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태지 사주에 태가 있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특징을 갖겠느냐, 태의 심리적인 그 다음에 활동적인,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특징이 있느냐. 그래서 조금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자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은 태라는 것은 이제 막 잉태된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게 이 자궁에 안전하게 아직 딱 안정되게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잉태된 순간에서 약 한 3개월 정도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할 때 3개월 정도까지는 조금 불안하다. 불안한 심리를 갖고 있다. 불안한 심리와 모습. 그래서 안정을 추구한다. 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정을 이제 추구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월일시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일간인데, 기본적으로 봉법으로 볼 때, 연월일시에 어디에 태가 있느냐, 일지에 태가 있을 때가 태의 어떤 이 심적인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겠죠. 왜냐면 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월지의 모습이겠죠. 월지는 궁성적인 모습으로 내 사회나 직장, 그 다음에 내 부모, 형제가 어떤 태지의 형태나 모습이다. 기운의 세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연지에 태를 깔고 있으면 내 조부모, 조상이나 내 초년 시절의 어떤 이런 태지, 불안한 어떤 그런 시기였다. 시즈가 그러면 내 자식이나 노년이 어떤 그런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게 봉법이라고 했죠, 봉법. 12운성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이 봉법입니다, 봉법. 자, 그래서, 안정을 추구한다. 안정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태의, 태지를 각 10천간의 태지의 어떤 십성은요, 모두 정관, 아니면 정제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번 써볼게요. 간목의 태지는 유금이 태지입니다. 그쵸? 몇 개만 써볼게요. 을의 태지는 신금이 태지고요. 병화의 태지는 자수가 태지고, 정화의 태지는, 그래서, 이게 정관, 둘 다 정관이죠. 이것도 정관입니다. 근데 이제 무토의 태지는 자수거든요. 요거는 정제. 기토는 해수도 이것도 정제. 다 써볼까요? 경금의 태지는 요 묘지가 이제 묘가 태지인데 이것도 두 개 다 정제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모, 계사. 이게 전부 다 태지거든요. 이것도 정제입니다. 그러니까 십천간에 따른 이 모든 이 태지는, 그쵸? 이게 모두 정제 아니면 정관입니다. 그러니까 정제, 정관은 안정을 추구하고요, 보수적이고 합리적이고 조금 답답할 정도로 어떤 순서를 지키는 모험을 싫어하고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했던 절지의 십성은 모두 뭐였죠? 편관 아니면 편제였습니다. 그리고 절지는 12신살로 겁살이었고요. 겁살은 이 단어의 코드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별안간. 그래서 이 절지는 말 그대로 끊어지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편관의 고통이나 편제의 어떤 사업성 같이 내가 뭔가를 안정되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끊어진다기보다는 잘 되다가 큰 돈 벌다가 이름 날리다가 힘들게 하다가 한번 끊어지는, 그래서 편관과 편제의 어떤 십성을 이렇게 매칭이 또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태지는 정관과 정제다. 왜냐면 안정을 추구하는 어떤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 애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정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지가 그래서 이 태지가 유산이나 낙태를 멀리하기 위해서요, 일단은 이 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좀 폭력을 싫어합니다. 비폭력주의. 간디 비폭력주의처럼 아주 폭력이나 난폭한 것을 싫어하고, 그리고 어떤 평화주의자,
나 정말 싸우고 하는 거 싫어. 나 정말 조용하게 이렇게 조금 차분한 어떤 이런 모습을 추구를 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일지에 있으면 어떤 이런 모습이고, 월지에 어떤 이런 태지를 갖고 있으면 폭력이나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뭐 NGO 단체 있죠, 그렇죠? 무슨 어떤 국제 평화기구 월지에 있으면, 월지는 직업 사회공이니까 어떤 이런 직업 형태로도 쓰일 수가 있겠다. 우리가 유출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태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겁이 많다. 태지 깔고 계신 분들이 겁이 좀 많아요. 그리고 귀신 같은 것도 무서워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왜냐? 애 떨어질까봐 조심조심, 그쵸? 뭐, 움직이는 것도 좀 조심조심 해야 되고, 막 임신한 상태에서, 뭐, 급격한 운동을 하거나, 막 그렇게 뛰어다니고 하면 잘못되잖아요. 모르면은, 임신한지 모르면 그럴 수 있다지만, 임신한 거를 아는 순간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심조심,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두들겨서 이제 걷는 어떤 차분, 약간 차분함을 추구를 합니다. 또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지가 이제 있는 사람은 또 겁도 많고 두려움도 있고 하지만요, 이게 이제 막 잉태한 순간이니까 일단 순수합니다. 순수,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 낭만적이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을 추구한다. 주로 이제 순수합니다. 이제 막 잉태됐으니까 무슨 때묻지가 않은 상태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착하다. 태지는 웬만해서 남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태지가 있으신 분들은 해코지 잘 안 한다. 착하다. 해코지 하다가 내가 당할 수 있으니까 어떤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제 이게 뭐 잉태는 됐는데 남자로 성장할지, 그러니까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뭔가 미지의 이 세계에 대한 호기심, 궁금함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태지의 어떤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그런 모습이겠구나.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세상 물정. 잘 모른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뿌리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 그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태지라는 것은, 절지나 태지는요, 내 반대의 기운이거든요. 자, 예를 들면, 간목이다. 간목의 태지는 유금이고요. 절지는 신금입니다. 간목은 이게 이제 봄의 대표잖아요. 요 신유술이 가을이니까 이제 봄하고 가을하고는 반대의 어떤 계절의 특징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반대의 계절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수다, 임수다. 임수의 절지는 요게 사화가 절지고요. 요게 이제 임수한테는 요게 절지, 요게 태지. 개수는 반대로 요 개사가 태지, 개오가 절지. 이렇게 천간이 음양이 바뀌면 절태가 한 이제 사이클로 같이 패키지로 이제 같이 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천간은, 천간은 생각 이상 드러난 모습. 지지는 현실, 결과, 그 다음 이제 드러나지 않은 상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이 오행으로 따지자면, 태지는요, 천간이 목이면 지지는 금입니다. 목과 금에. 그쵸? 그 다음에 천간이 수다. 천간이 화다. 그러면 지지는 또 수입니다. 임수, 개수가 사화나 오화를 만났을 때 절태진 것처럼, 그쵸? 간목이나 을목이 신금이나 유국을 만나면 태지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금, 천간이 금이면 지지는 목입니다. 경금이 묘를 만나거나 신금이 인을 만나면 태지인 것처럼, 그쵸? 그 다음에 임, 오, 개, 사처럼 천간이 수면은 지지는 화처럼 이렇게 반대의 어떤 계절의 성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뿌리가 없는 겁니다. 뿌리가 없어요. 절태지는 특히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상과 현실이 분리가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이상과 현실이 괴리가 돼 있다. 그리고 순수하다. 자, 그래서 이 태지를 깔고 있으신 분들이 어떤 이런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어서 어떤 뭐 예술적으로 재능이 상당히 뛰어난 분들도 많고요. 우리가 촉이 좋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그래서 이 태지를 갖고 계신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이 이제 뭐 좀 돈 빌려달라, 뭐 좀 해달라 그러면 선뜻 거절하지 못하고 오케이는 합니다. 근데 본인이 할 수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서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절하지 못하니까, 그쵸? 순수한 마음에, 그리고 본인이 잘 능력도 없어요.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해서 들어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상대방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도 결국엔 도움이 안 되는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태지가 선뜻 거절을 잘 못한다. 남의 부탁을 잘 거절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순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거죠. 그 돈 빌리려면 뭐 태지를 까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빌려라 하는데 뭐 빌려주기 하겠지만 아무튼 관계가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지는 아직 이제 엄마의 자궁 속에 착상이 돼서 커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요 대략 한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3개월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독립적으로 뭔가를 막 추진하고 하는 거에는 또 약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지 못하고요. 아주 활동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남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강하다. 남한테 의존하는 겁니다. 나 혼자 스스로 막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태지를 10성,
10개의 십성이 있잖아요. 뭐 비견, 겁재, 뭐 식신상관, 뭐 정제, 편재, 정인, 편인, 정관, 편관이 있지만 그 십성의 어떤 모습과 좀 유사할까 좀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는 정인, 그쵸? 정인은 일단은 정인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하고 비슷한 거예요. 정인은 엄마잖아요. 친엄마고 온실속의 화초 같은 느낌이고요. 해맑고 그냥 긍정적이고 헤헤거리는 모습이다. 편의는 그 반대적인 모습이죠. 뭔가 부정적이고 의심의 눈초리 그 다음에 약간 온실속의 화초라기보다는 밖에 이게 잡초같이 크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약간 정인의 모습을 여러분 유추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무관성의 모습하고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관성. 자유로운 영혼이죠. 태지도. 그러니까 무관성이 일단은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물론 엄마 뱃속에서 아직 안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직 남녀 성별도 결정되지 않았고요. 아직 생명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닌 상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 상당히 자유롭다. 생각이 조금 없다. 나만의 이 가치관과 틀이 있다. 하지만 그게 물론 이기적이거나 내가 살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남을 또 이렇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악의가 있어서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한 어떤 그런 살 길을 찾아가니까 상당히 이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런 모습에서는 또 무관성의 남들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하고도 조금 비슷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또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태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상당히 머리가 총명합니다. 총명하고요, 똑똑하다. 스마트합니다. 스마트. 그래서 상당히 계산적이다. 이 계산적이라는 게 정제나 편제와 같은 어떤 그런 계산적이라기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쵸? 태지는 죽느냐 사느냐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한 어떤 이 감옥 속에 잡혀 있는 포로나 죄수와 같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이 진짜 눈치가 빠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산적이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2운성을 우리 이제 사주 해석에 하는데 제가 지금 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키워드 정도 몇 가지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12운성의 어떤 사주풀이에 있어서 크게 뭐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지하면 그냥 잉태를 하는 순간에 어떤 그런 기운이 약하겠구나, 그쵸? 그 다음에 겁도 많겠구나, 조심성도 있겠구나, 안정을 추구하겠구나, 순수하겠구나, 세상 물정 잘 모르겠구나, 독립적이지 못하겠구나, 의존성이 강하겠구나, 뭐 겁이 많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상으로서 키워드 정도만 기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태지의 이제 몇 가지 직업성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태지는 조심조심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정관과 정제를 전부 다 천간에서 이제 깔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업, 모험, 투자하고는 안 맞아요. 늘 노심초사 하잖아요. 그렇죠? 정관 정제니까. 그래서 어떤 안정적인 직업, 뭐 공무원이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회사 다니는 어떤 안정적인 직업과 좀 맞지 않겠나. 그리고 태지는 순수한 영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술, 창작예술, 순수 예술, 그쵸? 그리고 엔터테인,
어떤 연애, 순수한 어떤 연애, 뭐 어떤 이런 쪽으로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지는 또 이게 불안한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관과 정제랑 일맥상통하는데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꾸 바뀌거든요. 그러다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모습이 태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라. 자, 그리고 이 태지의 이성 관계는 일단은 남자 같은 경우는요, 이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태지가 생명잉태잖아요. 생명잉태를 하기 위한 과정이 이거다 보니까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 태지를 갖고 있으면요, 조심성도 있고 뭐 안정감을 찾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어떤 이 생명 잉태에 관련된 그런 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 하지만 여자는 어떨까요? 여자는 그렇지 못하다. 이미 수태한 상태잖아요. 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이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이 태지가 이제 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나 일단 기운은 약하다. 기운이 약하고 약간 불안하다. 천간과 간지 자체가 뿌리가 없다.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간지 설명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태지의 기본적인 어떤 심리 상태나 형태나 어떤 이 모습, 상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몇 가지 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으로 기억을 해놔라. 그렇게 되면 사주 해석하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장 기본은 봉법으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년월일시 지지가 어디 이제 년에 있다, 월에 있다, 일에 있다, 시에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궁성 년월일시에 따른 그 시기적으로, 그 다음에 뭐 부모냐, 배우자냐, 자식이냐를 그 상태의 그런 태지적인 특성과 심리적인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돼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태지는 절지와 같이 음양이 바뀌면 서로 이렇게 매칭이 돼서 바뀐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태지 두 번째 시간으로 실제로 이제 태지의 어떤 간지, 그리고 뭐 십성, 그 다음에 실제로 태지가 사주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